안녕 얘들아. 미래엔 교재 쓰는 친구들 교과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일단은 독서와 연극 챕터가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 읽기. 자, 우리가 문학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같이 수업할 때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내용 정리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미리 얘기할까요? 갈등이라고 하면 소설 또는 희고 이 갈래를 말하는 거고, 인물과 인물 사이 갈등들,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다. 자, 희곡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거 안 할 거야. 우리는 연극 활동 안 합니다. 내용만 파악합니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뭐 그렇대. 패스. 자, 요거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갈등부터. 이게 진하냐 얘는. 예. 갈등을 크게 구분을 하면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내적 갈등은 인물이 속으로 내면으로 갈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 먹을까? 또는 짬뽕 먹을까? 뭘 먹지? 요게 내적 갈등이야. 물론 요즘은 뭐 짬짜면이 있습니다만. 자, 외적 갈등은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어떤 그 집단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그리고 또 인물과 운명의 갈등,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게 갈등이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와 연극. 자, 보자. 패스. 쭉쭉쭉. 그림이 하나 나오네. 정음이는 잠안경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지만 조금 더 누워있을지 지금 일어날지 고민 중이다. 이게 바로 뭐니? 내적 갈등이죠. 혼자서 고민하는 거야. 내적 갈등. 오늘따라 이불속이 왜 이렇게 포근하지? 거짓말. 오늘따라가 아니라 매일. 예. 패스. 자, 갈등이 드러난 소설 읽기.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여 소설 하늘은 말 것만을 감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클리닉 시간에 읽기 열심히 했으면은 하늘은 말 것만 이미 한 번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해보자. 하늘은 말 것만. 제목이 하늘은 말 것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건 막지 않다는 얘기지, 그치? 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따져야 돼요? 갈등.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따지면 된다. 중문안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 데가 없다. 자, 중문이 뭐냐면 옛날 집들은, 좀 큰 집들은 이렇게 여기 대문이 있고, 뭐 안채가 있고, 뭐 사랑채가 있고, 뭐 별채가 있고, 여기도 또 단문 이렇게 둘러.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문이 있는 거야. 이거를 중문이라고 그래요. 중문. 자, 안반은 이제 떡을 칠 때 쓰는 판때기, 이걸 안반이라고 하고요. 중문안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 데가 없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허탕.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인칭을 잡아야 되거든. 인칭, 시점을 잡아야 돼요. 얘는 지금 3인칭이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여기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인물의 심리를 이렇게 서술을 좀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다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큰일이다. 아마 숙모는 이게 문기가 공을 갖고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기는 아무 일 없는 태도로 전일과 다름없이 앞마당에서 화초분에 물을 준다. 그러면서 연애는 계속해서 숙모 눈치를 살핀다.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다.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것이 없다 싶었다.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안도함. 그러니까 숙모가 공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필시 공은 거지나 동네 아이들을 집어갖기 쉽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어머니가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이 작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숙모. 그쵸? 예. 조금은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봤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공도 없어지고 쌍안경도 없어졌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에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자, 사건 발생했습니다. 그쵸? 물건이 없어졌어. 공도 없어지고 쌍안경도 없어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일은 나고 말리라고 혼날 것 같아요.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무나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대체 글이 읽혀지지 않는다. 불안과 초조자. 며칠 전 일이다. 자, 회상하고 있네. 과거 회상.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고깃집.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퉁퉁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둥구미에 놓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단 후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옛날에는 그 신문지나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말아줬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포장을 해주지만. 그리고 그 거스름 돈으로 지전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잎을 얹어 내주는 것이 아닌가? 문기는 어리둥절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거스름 돈을 더 많이 준 거죠.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허나 그는 다른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하다. 그쵸? 그러니까 문기가 생각할 때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착각해서 돈을 거슬러 준 걸로 문기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숙모한테 1원짜리 받았는데 이 고깃간 주인은 10원으로 알았네? 이거죠. 문기는 주뼛주뼛 하는 사이. 자, 요즘 말로 하면 쭈뼛쭈뼛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쭈뼛쭈뼛.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또는 이렇게 행동을 좀 뭐라 해야 되나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캥기는 듯한 그런 행동. 문기는 주뼛주뼛하는 사이 사람에게 밀려 뒷줄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고개를 기웃거리며 그 일을 생각했다. 그죠? 이상하네. 나 1원짜리 내민 것 같은데 왜 거스름돈을 왜 고깃간 이중통보 주인이 10원짜리로 착각했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고깃간 주인 잘못 본 것인가? 하고. 자, 다음.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서너 칸 앞을 서서 동무는 친구죠? 숙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가 그와 나란히 서 너 집에 인자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치네.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뭐가 말이야? 고기를 사러 갔는데 말이야. 난 1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이야. 자,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 10원. 지금은 돈의 단위가 다르죠? 예. 정말이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 돈과 또 고기를 보였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꿈벅꿈벅 무슨 공리를 하는 듯 문기의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머니에게 주거든. 그리고 어떻게? 그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나와. 할 일이 있으니. 무슨 할 일? 글쎄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으니. 자, 이제 수만이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치? 잔돈만, 은전만 이거를 숙모한테 한번 줘봐라.
그러면 숙모가 1원짜리를 줬는지 10원짜리를 줬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잔돈만 받았으면은 나머지 돈 우리가 쓰자. 뭐 요런 수작이죠.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수만이 성격은 어떻습니까? 적극적. 양심이 구애받지 않고 계산이 빨라.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놓았다. 숙모는 그 돈을 받아 2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 놓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는다.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엔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 히히히히히로 그를 맞이하였다. 꽁돈 생겼으니까.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꿔보자 는 것이다.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자, 문기 성격은 어때요? 문기는 약간 좀 소심하다. 그치? 소심하고 수만이의 성격은 어때요? 대범하네. 그쵸? 하긴 문기 역시 돈으로 받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은 터. 그리고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끌려 하기만 하면 남이 할애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자기 책임은 없는 듯 싶었다. 그리고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 자, 여기는 지금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죠. 책임을 떠넘기려 함.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합리화. 이래서 두 소녀는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 관용 표현이죠. 손발이 척척 잘 맞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도 으슥한 골목을 걸을 때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밝은 큰 행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을 표현했다. 이때 기쁨문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두려움은 뭐예요? 아, 이 돈 써도 되나? 이거죠. 길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에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에 부르는 듯 했다. 자, 온갖 것이 손짓하면서 부르는 듯 의인법. 사람처럼 되어 있죠.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쌍안경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활동사진 구경. 야, 이거 영화야, 영화. 우리가 시대상을 알 수가 있네요. 이 활동사진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자, 여기 열거했죠? 돈 쓰고 있는 거, 그치?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금만 환등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환등이 뭐냐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쵸? 뿅. 자, 요런 거를 이제 환등기라고 하는데, 영사기 또는 환등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좋은 거고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필름들을 넣어서, 이렇게 빛을 쏘면은 마치 그 빔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화면이 딱 나와요. 이걸 환등기라고 그래. 근데 지금 아이들이 쓰려고 하는 건 요런 건 아니고, 조금 단순한 형태일 겁니다. 왜냐면 돈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환등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 이것을 놀려 아이들에게 일전씩 바꾸고 시키기. 이거 지금 사업하려고 그러네. 그죠? 이것을 해서 아이들에게 일전씩 받고 구경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굶주리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조였다. 오, 아주 대범하네 그냥. 환등기 사서 애들한테 한 번씩 보여주면서 돈 받으려고 하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것이오고 말했다. 안방에서 저녁상을 받고 앉았다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2번, 3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4번째는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문기 아랫방이 없니? 대돌 위에 신이 놓여 있는데 없는 양할 수는 없다. 자, 대돌 이것도 봐야죠 여러분들. 자, 옛날 집 같은 거 보면은 요렇게 대청마루 올라가기 전에 이런 돌을 갖다 놔. 이걸 대돌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신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대돌 위에 신이 놓여 있는데 없는 양 할 수는 없다.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반디에 숙여도 공이 와 있다. 상을 물릴 때 그 당시에 삼촌은 입을 열었다. 너 요새 학교에 매일 갔었니? 네. 삼촌은 상 밑에 그 공을 굴려내매. 이거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이것도 하고 삼촌은 무릎 밑에서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아하, 이 공과 쌍안경을 삼촌이 찾아낸 거네요. 네. 수만이란 얼마나 돈을 잘 쓰는 아이인지 몰라도 이 공은 50전은 줬겠구나. 이건 못 줘도 1호는 넘겨줬겠고. 자, 이거는 뭐예요? 쌍안경. 자, 시대상을 나타내는 돈 단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좀 비싼 돈이란 얘기야. 그리고 삼촌은 수만이란 못하는 집 아이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여기 묵묵부답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사자성어예요. 아무 말이 없는 거. 삼촌은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나 속이기야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 것이고 덥적덥적 받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자, 요렇게 놓고 보니까 숙모가 준 돈은 얼마란 얘기야? 숙모가 준 돈은 1원, 10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치?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고깃집 아저씨가 돈을 잘못 거슬러 줬다는 얘기죠. 삼촌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들인 너 요새 저녁도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그것도 수만이에게 얻어먹는 거냐?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자, 여기는 외양묘사죠. 겉모습을 통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어만어조로.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 너 하나야.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고 내 모양은 뭐냐?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데 너도 그 뜻을 받아줘야 할 사람이 아니냐?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삼촌은 어떻게 뒷뚝망 한번 잘못 가졌다가 영신세를 망치고 마는 예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고는 이후론 절대 이런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문기는 안압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 죄책감. 삼촌을 속였잖아.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오던 그 편에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제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다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른바 나쁜 데 빠지고 만 것이었다. 그야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게 자기 합리화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겁니다.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미루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이때 제 허물이 뭐예요? 거스름돈 잘못 받았는데 그걸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돈을 쓴 거죠.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였다.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라는 사람을 일상 천냥만냥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남루하다라는 말은 좀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염려하며 잘 되어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엊그제도 주목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야, 부끄럽죠.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행길이다. 문기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은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컴컴해질수록 더 허옇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을 처치하기에 곤란한 문기는 옆으로 겼다 뒤로 돌렸다 하며 사람의 눈을 피한다. 쌍안경이 든 불룩한 주머니가 또 성하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즈음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이냐 슬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하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린다.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뜬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버렸다. 이어 양복 안주머니에 간직해뒀던 나머지 돈을 꺼내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소리를 멈춘다. 그리고 잠시 둥실둥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곳을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자,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시적 갈등 해소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책감 때문에 쌍안경하고 공을 버리긴 했지만 이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는 건 아니죠. 자, 계속 볼까요? 자, 여기 좀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문계의 갈등과 해결 과정, 갈등 원인, 써서는 안 될 돈을 쓴 일, 삼촌은 속인 일. 문계의 갈등, 공을 남이 볼까 두려워지고 삼촌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자,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했어.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해소라고 하지만 일시적 갈등의 해소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돌아 나머지 돈을 종이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갈등 해소, 일시적 갈등 해소. 아까 무리로 둥실둥실 떠가던 그 공. 지금은 벌써 10리고 20리고 멀리 떠갔을 듯 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 허물도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다시는 하고 문기는 두 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지며 집을 향해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 자, 다음 페이지.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반긴다. 지금 너희 집 다녀온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에 팔 하나를 걸고 행기를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약조한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관계에 있는 조그마한 환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두었던 것이다. 금을 본다. 이게 얼마인지 살만한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었만 수만이는 그새 팔리진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쳐내려 물러선다.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 쳐다본다. 뭐 말이야? 환등틀 사기 싫단 말이야? 나 이제 돈 가진 거 없다. 뭐? 하고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며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거기까지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하고 코웃음을 친다. 누군 너만 뭔 약을 줄 아니? 우리가 약 같다는 말을 쓰죠. 예, 자, 이제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도 버리고 쌍안경도 버리고 돈도 버려. 예, 이것 때문에 수만이하고 갈등. 그리고 계속 빈정된다. 고깃갓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야. 할 뻔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은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역시 소극적이에요. 오늘 작은아버지에게 맞구중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젠 그런 건 안 할 작정이야. 그래도 나하고 약조한 건 실행해야지. 실행면 너는 빠져도 좋아. 그럼 돈만 일이네. 하고 턱 밑에 손을 냅니다. 정말 없대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을 잡는다. 어휴, 이 수만이가 조금 성격이 거칠어요. 이게 그래도 눈물거든.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 등을 향해 소리쳤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쵸? 앞서의 갈등은 뭐였어요? 앞서의 갈등은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기가 삼촌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문기와 수만이의 외적 갈등이 이제 생긴 거죠. 돈 때문에. 이튿날 아침이다.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행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에 백목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 땡땡땡 했다 하고 쓰여 있다. 그리고 학교 어귀에 이르러 삼거리 잡화상 빈지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 있는 것이다.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어버렸다.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모퉁이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섰다. 아, 이놈이 이렇게 좀 못되게 굴고 있어요. 그리고 문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개?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건 약과다. 그리고 수만이는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굴렸다. 철벙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질을 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는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때면 수만이는 너 네 맘대로만 하지 나도 내 맘대로 할 테다. 내가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요. 하고는 또 풍길 테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을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 그러니까 커다랗게 쓰여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만이라는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죠, 지금. 문기를. 돈을 달라고. 남은 돈 달라고. 뒤미처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는 그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우기까지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예, 절망감과 불안감.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는 한층 심했다. 두옥한 문기를 앞세워놓고 따라오면서 연애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 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죄를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 외며 따라오는 것이다. 자, 수만이가 어떻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문기가 도적질했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예상되는 결과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경찰서로 붙들려가고. 다음 내용입니다.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했다 하고 똑바로 써놓을 테다.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을 들어섰다. 숙모는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한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점 몇 장이 놓여있다. 그리고 문 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숙모 돈을 훔친 거죠.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 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기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러나 갚으면 고마 아니냐?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고만 아니냐? 자, 여기도 자기 합리화하고 있죠.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예, 죄책감이죠.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해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주고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혹 붓장 안에 돈 받니?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엉큼한 년이더라. 자, 점순이를 좀 의심하고 있네요. 숙모는 낮에 내가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예, 의심하고 있어.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 한 번 외워본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걸려 두 입 걸려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을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죄책감 때문에 괜히 자기 때문에 다른 여자아이가 쫓겨났어요.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 옷을 뜯어가는 그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대체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진시간. 도덕이군요.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교의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이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자, 이게 다 뭡니까? 내적 갈등이죠. 오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이게 제목이죠? 자, 그럼 하늘은 맑고 푸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떳떳하고 정직하고 맑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기는 어떻습니까? 잘못을 2번이나 저질렀어요. 즉 문기와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날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오후 해 저물녘. 문기는 책보는 옛날에는 이제 책가방 같은 게 없는 친구들은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요. 보자기에다 책을 싸서 가져가는데 이걸 책보라고 합니다. 역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책을 싸서 이렇게 허리에 묶어요. 아니면은 요렇게 얼굴 매거나 책가방 대신에 보자기 싸서 책을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닙니다.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다닌 선생님 집 앞을 왔다 갔다는 무추망을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자 한다.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을 털어서 선생님을 찾았다.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려고 하나 보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막막했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다음에 손님이 왔다. 그리고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했다. 자, 선생님한테 고백하려고 했는데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슥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 가는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했다. 자, 교통사고죠. 너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차가 오는 것도 살피지 못했어요. 꽝 했네.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셨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 작은 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는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그에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자, 이게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내적 갈등 해소. 그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잘못했으면.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 몸도 가뿐해진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삼촌이 뭐 용서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후련해지는 걸 보니까, 그죠? 예,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재 정리. 단편 소설, 현대 소설. 성격은 사실적, 동화적. 제재, 잘못 받은 거스름과 문기의 거짓말. 주제, 양심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 특징, 주인공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었어요. 갈등의 요인과 해결 과정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자, 학습 활동입니다. 전체 이야기 줄거리죠. 그치? 유놈이 나쁜 놈이야, 이 수만이가. 친구를 막 협박하고 뭐 돈을 뺏고. 예. 물론 문기도 잘못을 했죠. 그럼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숙모의 돈을 훔쳤습니다. 자, 가에서 문기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문기 행동을 평가해보자. 갈등의 원인, 잘못 받은 거스름 돈을 쓴 후 삼촌에게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갈등 해결 과정,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지 앞마당에 던집니다. 긍정적, 돈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잘한 행동이다. 글쎄요, 난 잘 모르겠네. 부정적, 주인에게 직접 돈을 전하고 잘못을 사과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또한 삼촌에게 거짓말했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어디 보자. 넘어갈게요. 네. 나에서 문기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파악. 갈등의 원인. 고깃간집에 돈을 돌려줬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는 수만이가 문기를 협박하죠. 갈등 해결 과정.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 문기 행동평가. 긍정적.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삼촌에게 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으로 실천한 반성이 아니라 삼촌에게 고백하며 끝낸 해결 방법이다. 자신의 잘못을 직접 바로잡은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고깃간집 주인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뭐 용서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중요합니다. 제목, 하늘은 맑건만의 뜻. 예시답안. 맑은 하늘은 문기의 어두운 마음과 대조되는 밝은 세상을 뜻한다. 따라서 하늘은 맑건만이라는 제목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기의 마음을 드러낸다. 자, 인물의 성격, 태도. 문기는 소심하죠. 수만이는 좀 대범합니다. 그리고 영악하고 계산적이에요. 그 다음에 수만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친구를 협박하는 조금 질이 안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수만이 성격, 대범하고 영악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 자, 알아두기 중요합니다. 이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의 뜻.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속이나 등장인물과 외부 대상 사이에서 일어난 대립과 충돌을 이르는 말. 그래서 갈등의 종류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고, 이 작품은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자, 이거 중요하고요. 소설의 구성 단계, 소설 구성 단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발단, 갈등, 실마리 제시, 그리고 플러스 발단에 뭐합니까? 인물, 배경, 소개를 하죠. 전개부터 갈등 시작, 위기, 갈등 고조. 고조는 점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야. 절정, 갈등 최고조, 결말, 갈등 해소. 그래서 이 소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등 문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극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 종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끝.